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수요 예측 결과에 자신이 있는 종목들은 공시를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모델솔루션, 오전 중으로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해줬고요. 바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쟁률은 1725.78대 1을 기록했습니다. 1500대 1 이상만 되어도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1700대 1이 넘었으니까 매우 높은 거죠. 1736개나 되는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했고요. 비교해서 보시면 최근 공모주들 중에서는 성일하이텍과 대성하이텍 다음으로 높습니다. 네,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 볼게요. 공모가 밴드는 24,000원에서 27,000원을 제시했는데요. 상단 이상을 써낸 비율이 수량 기준으로 99.8%, 거의 다였습니다. 상단을 초과한 가격을 적어낸 비율도 84.6%나 됐어요. 그래서 저는 기업 분석을 할 때 상단을 초과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게 좀 우려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27,000원에 확정을 해줬더라고요. 이 부분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낮은 편이라 마음 놓고 공모가를 올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요, 수량 기준으로 8.12%,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같은 증시 상황에서는 확약 비율이 높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 같아도 확약은 신청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전망이나 미래가 확실한 종목이 아니라면 당분간은 확약 비율이 10%를 넘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종목은 아무래도 유통가는 금액이 200억 원대라서 가벼우니까 접근한 기관들도 매우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더더욱 단기에 승부를 보겠다는 판단을 대부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관 유형별로 신청 현황을 보시면 외국 기관 투자자들도 조금 관심을 보였어요. 아주 높은 비중은 아니지만. 글로벌 기업들도 고객사로 두고 있으니까 참여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보시면요. 거래 실적 유해외 기관들 중에서는 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최종적으로 이들한테 많은 수량을 배정하게 되면 약간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하지만 외국 기관 투자자의 참여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모 개요를 다시 체크해 보면 공모 주식 수는 100만 주, 확정 공모가는 27,000원에 결정이 되면서 총 공모 금액은 270억 원이 되겠고요. 예상 시가총액은 약 1,727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청약은 26일부터 27일까지, 환불은 29일에 바로 되고요. 상장은 10월 7일로 우선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주식 수를 한번 볼게요. 유통 물량 측면에서의 강점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종목입니다. 15.23%밖에 안 되고요. 기존 주주가 없어요. 다들 짧게나마 의무 보유 확약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으로 계산해도 263억 원. 매우 가벼운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 모네홀딩스와 벤처금융의 보호예수 기간이 1개월이에요. 한 달 뒤에는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물량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확약 신청을 하기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경쟁률 높고요. 신청 가격 분포표도 좋았죠. 상단 초과 비율이 거의 85% 가까이 됐는데 공모가는 밴드 상단인 27,000원에 확정을 해줬다는 거. 확약 비율은 8%대로 좀 아쉽지만 유통가는 금액이 200억 원대라는 게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건이 비슷한 최근 공모주들의 과거 성과를 한번 체크해 보시죠. 경쟁률은 높고 확약 비율은 다소 애매하지만 유통가는 금액이 200억 원대에서 300억 원대로 가벼웠던 종목들을 골라봤고요. 보시면 상장일의 고가 기준으로 따상이나 또 따상 근처까지 가준 종목들이 많았어요. 코난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모델 솔루션도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봤을 때는 100% 이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통가는 금액이 200억 원대였던 종목들을 따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공구음원, 에드바이오텍 같이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았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상장일에 이 친구들도 고가 기준 전부 다 수익 구간을 줬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유통시총 낮은 게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델 솔루션이 200억 원대를 기록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청약에 참여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럼 이번에는 이론적인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해서 2022년 예상순이익을 적용했고요. 어제자 기준 프로토랩스와 머티리얼라이즈의 펄을 적용해서 평균 36.68배를 곱했습니다. 평가시가총액은 3,081억 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때 주당 평가가액은 48,167원 정도로 산출되거든요. 그렇다면 공모가 27,000원 대비해서 78% 플러스인 수준이에요. 네,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주가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 더 기대를 높이기는 하네요. 그러면 배정 물량과 한도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예상 경쟁률과 예상 수익금 계산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 물량이 25만 주로 작기 때문에 균등 물량이 12만 5천 주밖에 안 되고요. 무조건 균등은 추첨의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확률조차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청약 한도는 구간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본인의 우대 등급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KB증권 앱에서 청약 우대 확인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예상 경쟁률 계산해 볼게요. 최근 종목들 중에서 수요 예측 결과도 좋고 청약 한도가 모델 솔루션과 비슷했던 그런 종목들을 추려봤는데요. 알페바이오는 참고차 가져왔고요. 보면 알페바이오보다 청약 한도가 2배 정도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알페바이오의 2배 이상은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6조 이상. 그리고 KB증권은 청약 한도가 높은 분들도 꽤 많으시기 때문에요. 한도를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넥스트칩이나 가온칩스 정도까지를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7조 혹은 7조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 7조 기준으로 비례 경쟁률을 계산하면 4,147대 1이 나옵니다. 이 경우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청약 증거금은 무려 5,400만 원이나 되겠어요. 제가 1일차 마감 상황을 보고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9,500주를 청약했다고 치고 기대 수익금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왜 9,500주 청약으로 잡았냐면요. 청약일 전까지 마이 데이터를 등록하시면 다들 120%까지는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20% 등급의 한도인 9,500주로 잡았어요. 자, 균등은 0주 또는 1주, 비례는 2주로 예상이 되고요. 잘 받으면 최대 3주를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3주를 받는 경우 기대 수익금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00% 올라주면 81,000원. 파킹 통장 이자보다는 당연히 남는 게 꽤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똥손이라 균등을 0주를 받았다고 해도 2주 받아서 100% 올라주면 기대 수익금은 54,000원이죠. 네,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당 단가도 그리 낮지 않고 기대 수익률도 높아서 다른 종목 대비 남는 게 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다른 일정보다는 모델 솔루션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저는 그러면 오늘 청약하는 종목들 경쟁률 체크하러 가볼게요. 이따 다시 만나요.